옛날 나란히 이웃하던 진이와 양성에 각각 사또가 한 명씩 발령을 받았다. 발령 시기가 같았던 이 둘은 나이도 동갑인데다 비슷한 점도 많았는데 무엇보다 둘 다 이 자리까지 올라오는 방법이 제일 비슷했다. 그건 바로 접대였다. 자신보다 벼슬이 높은 자들에게 온갖 아부와 선물 공세를 통한 접대로 지금의 종육품 현감자리인 사또가 될 수 있었던 것이었다. 그들은 굳게 믿고 있었다. 그래, 솔직히 이런 식으로 정승까지 힘들지 몰라도 한양 진출은 어떻게든 비벼볼만 하지. 사회생활은 접대지 접대야. 냥냥냥. 그렇게 둘은 어쩜 하는지도 똑같아. 자신들의 고을에서 권세를 누리며 백성들의 피를 빨아 재산을 모은 뒤 다음 타겟을 찾기 시작했다. 중앙 진출의 꿈을 위해. 그러던 어느 날, 사또 박이방입니다. 무엇이냐? 나 지금 술 먹는 거 안 보이냐? 그게 아주 좋은 정보를 얻었는데 말입니다. 뭔데 그래? 예, 현재 정승 한 분께서 본인 고향 가는 길에 우리 고을과 가까운 연못 옆 언덕배기를 꼭 지난다고 합니다. 무엇이라? 정일품 저 정승날이께서? 예, 고향에 계신 부모님을 보러 한 달에 한 번은 꼭 간다 합니다. 한양 사는 제 친구 놈이 알려준 거니 확실합니다요. 오라, 이곳에 발령받은 건 결국 출세하라는 하늘의 뜻이었구나. 냥냥. 근데 아마 내일쯤 지나실 거라 합니다. 내일이라고? 좋다. 당장 준비하자. 야옹. 종유품인 자신이 정일품인 정승을 언제 마주할 기회가 오겠는가. 술이 번쩍 깬 진위 현감은 다음날 부랴부랴 지나신다는 정승을 모신다며 자신의 관속들과 함께 선물 보따리며 술과 먹을 것을 모두 준비해 정승이 꼭 지난다는 길목으로 나갔다. 그런데 역시나 어찌 알았는지 옆 고을 양성 현감 또한 선물 보따리를 잔뜩 들고 서 있는 것이었다. 와, 저 여우 같은 놈, 여기 진이 땅까지 어찌 알고 온 거야? 와, 저 요망한 놈. 하긴 저놈이 이런 꿀정보를 놓칠 리가 없지. 에휴. 하지만 몇몇 행인들만 지나갔지 정승의 행차는 보지도 못했다. 야, 박이방, 이게 어찌 된 게야? 당장 알아봐. 예. 저기 사또, 정승께서는 이미 고향에 당도하셨다는 소식입니다요. 무엇이야? 그렇게 둘은 그 뒤로도 정승께서 지나간다 하면 나와 지키고 서 있었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매번 실패하던 진이 현감은 자신의 실패 원인을 되짚어 보았다. 이런 머리를 백성들을 위해 쓰면 참 좋으련만. 분명 정승께서 지날 길목은 오직 이 한 곳인데 우리가 만나지 못했다는 건, 그렇지, 분명 정보가 잘못된 것이야. 그렇다면 역시 내 직접 정보를 수집해야 하지 않겠는가. 냥냥. 그 후 행정력을 낭비하는데 자신의 관속들을 직접 한양까지 출장 보낸 뒤 정승이 다니는 길목 곳곳에 배치시켜 정승이 보이지 않을 때 꼭 보고하도록 하였다. 분명 고향집에 간 것일 테니 말이다. 그렇게 편안히 기생과 놀며 때만 기다리던 진이 현감. 사또! 아, 또 왜 그러느냐? 예, 방금 기별이었는데 정승께서 한양에서 자취를 감추었답니다요. 좋아, 가자! 진이 현감은 이 좋은 기회를 놓칠 수 없기에 자신들의 관속들과 함께 정승 접대 준비를 시작했다. 신속하고 은밀하게. 특히 옆 고을 양성 현감이 행여라도 눈치채지 못하도록 더욱더 조심했다. 그렇게 진이 현감은 화려한 가마와 기생들을 준비하여 한양에서 오는 길목을 지키고 있었다. 그런데, 야, 박이봐, 우리 나온 지 반나절은 넘지 않았니? 그러하옵니다. 그런데 어째 이제 도착할 때가 되셨는데 왜 보이지가 않지? 예, 사또. 그래도 왕 다음이라는 정승님 행차이신데 준비가 많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늦은 줄로 아래요.
네 말도 일리가 있구나. 사또, 저기 앞에 행렬이 보입니다. 오, 오셨구나. 자, 어서 환영할 준비를 하거라. 엥? 뭐야? 이복의 박이박. 저거 양성현감 아닌가? 예, 그런 줄로 아려. 저놈 어찌 알고 온 거야? 야. 이로써 진이 영감은 독점으로 접대하려던 계획이 틀어져 버렸다. 아니, 영감께서 진이 정사에 바쁘실 터인데 무슨 일로 이렇게 행차하셨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영감이야말로 양성일로 바쁘실 터인데 어찌 여기 진이 땅까지 나오셨어? 아니, 내 정승께서 이곳을 지난다는 소문을 듣고 어찌 모른 척 할 수 있겠습니까? 잠시 얼굴 좀 뵈러 나왔지요. 냥냥. 이놈이 그걸 어찌 알았지? 아이고 저런. 영감께서 헛걸음하셨구려. 안타깝지만 정승대감께선 벌써 지나가셨다오. 올해 연기 대상은 나야. 이놈이 연기 대상감일지 몰라도 지 주변 관속들은 전혀 아니구나. 에이, 무슨 농담을 그리 하시오. 주변 관속들 얼굴에 다 써있구만. 그래, 난 여기 좀 더 기다릴 테니 돌아가시려거든 먼저 가시지요. 냥냥. 호락호락한 양성현감이 아니었다. 저 도움이 안 되는 것들 진짜. 근데 저 영감은 어찌 알고 온 거야? 네 놈만 머리 쓸 줄 알았더냐. 양성현감 역시 보통이 아니었다. 진이 영감은 한양의 대량의 인원을 풀어 행정력을 낭비하며 정보를 모았다면, 양성현감은 진이 영감의 동태를 살필 딱 소수의 인원만 풀어 감시하였던 것이다. 사또, 진이 쪽에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어서 우리도 움직이시지요. 오냐, 가자꾸나. 냥냥. 일이 이렇게 된 이상 자기 혼자서 독점하는 건 불가능이라 생각한 진이 영감. 에이, 역시 우리 양성현감님은 속일 수가 없다니까. 내 농담이요, 농담. 자, 우리 영감이나 나나 다 같은 처지가 아니겠어. 함께 기다리시지요. 이리하여 라이벌 관계가 된 두 현감은 소나무 숲에서 정승을 기다리게 되었다. 그렇다. 이럴 때만 머리 잘 돌아가는 양성현감이 제안을 하나 하는데, 이보시오 진이 영감, 우리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어? 예? 그쪽에서 데려온 인원도 좀 되고 이쪽 인원도 좀 되니 우리가 미리 길을 닦아 놓는 것이요. 예나 지금이나 높은 사람이 온다 하면 길을 정리하는 건 다 똑같구나. 아이씨, 저게 뭔 소리야. 하기 싫은데. 냥냥. 그거 참 좋은 생각이요. 정승대감께서 행차하실 때 얼마나 기뻐하시겠어. 과연 적으로 두면 피곤하겠어. 이번 기회에 그냥 친하게 지내는 것이 좋겠다. 냥냥. 그렇게 합동으로 공사 아닌 공사가 시작되었다. 거기 저 아주머니, 저기 논길로 돌아가시오. 한참 돌아가야 되는데. 저기 저 안 보이슈? 오메, 악덕하기로 소문난 사또들이 나란히 있네. 알겠어. 뭐 똥이 무서워서 피하나? 거기 보시오. 여기 지금 길 공사 중이니 멀리 돌아가시오. 얼른 퇴근해서 막걸리 한잔 할라 했더니 에이, 난 이 많은 짐을 들고 언제 또 돌아가냐. 냥냥. 어쩌겠소, 사또명이신데. 그리고 현감 둘은 연못 옆 정자에서 기생들과 앉아 기다리는데 주변 경치와 솔냄새가 어우러져 술 한 잔이 살살 땡기기 시작했다. 양성현감이 데리고 온 저 기생이 참 곱구나. 저 진이 영감이 가져온 수량기가 보통이 아니구나. 한 잔만 하고 싶다. 게다가 마침 해도 뉘엿뉘엿 지고 있었다. 저 양성영감, 아무래도 오늘은 해가 서산에 걸려 있으니 정승대감께서 오시지 않을 모양이요. 하긴 우리 같은 자도 어디 행차하려면 이것저것 챙길 게 많아 오래 걸리는데 정승대감께서 오죽하시겠소. 제 말이 그 말입니다. 그러니 마침 여기 연꽃도 만발했겠다. 우리 같은 풍류를 즐길 줄 아는 선비들이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소. 냥냥. 오호라, 그
그럼 영감님도. 야, 너도? 여봐라, 뭣들 하느냐. 어서 주안상을 차리지 않고. 예이. 그렇게 주안상이 차려지고 본격적인 라운드가 시작되었다. 인삼주가 아주 죽입니다 그려. 아이고 그쵸. 자, 한 잔 받으시오. 그렇게 주거니 받거니 슬슬 취기가 오른 둘은 자신의 현감 도장이 들어있는 통 인디움을 정자 한쪽에 내려놓고 본격적으로 마시기 시작했다. 술이란 게 참 묘한 것이다. 서로 간에 높았던 마음의 벽을 순식간에 허무니 말이다. 두 현감은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서로 걸어온 길도 비슷하고 생각도 비슷한 것이었다. 영감, 처음엔 한양 진출에 실패해서 기분이 영 아니었는데 이리저리 뜯어낼 곳도 많고 경치도 좋은 것이 이쪽 지방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소이다. 맞습니다. 또 이렇게 좋은 기회를 우리가 언제 거머쥐게 되겠습니까? 우리 같은 종육품 말단이 우리보다 10단계는 높은 정일품의 정승님을 어찌 뵙겠소? 맞소. 우리가 올해 관운이 좀 있나 봅니다. 자, 드시지요, 냥냥. 하지만 아전 둘은 술에 취한 현감들이 자칫 실수하여 현감 도장이 담긴 인투용을 연못에 빠뜨릴까 조바심이 나고 있었다. 저 사또 아렵게 왕송하오나 잘못하면 인두용이가 연못에 빠지겠습니다, 냥냥. 어허, 너나 찌그리 걱정도 많냐, 박이방. 죄송합니다. 그리고 다시 술잔을 기울이고, 그 영감, 내 아까부터 눈에 들어오던 애가 있던데 잠시 제 옆으로 둬도 되겠습니까? 아, 그렇고 말고요. 이럴 때 빛 하나 지어두고 나중에 꼭 받아 써먹어야지. 어디 보자. 이름이 무엇이냐? 예, 향단이라 하옵니다. 어째 진이 이곳의 풍경이 어떠하냐? 아름답지 않더냐? 예, 그러하옵니다. 어떠냐? 나랑 함께 이곳에 쭉 머무르는 게 양성 사또님만 허락해 주신다면야. 난 괜찮고 말고요. 데려가시구려, 영감. 냥냥. 영감 시원하시군요. 역시 접대신이다. 아, 진짜 오늘 이게 뭔 고생이야. 우린 이렇게 개고생하는데 저긴 아주 신났구만. 신났어. 그때 소등에 올라탄 노인 하나가 잘 닦아놓은 길 위를 걸어오고 있었다. 아, 또 뭐야 저건. 아, 그 할아버지, 이곳으로 오시면 안 돼요. 저리 돌아가시오. 아, 소똥, 저 앞부터 죄다 싸면서 왔는데 언제 치우냐 또. 아, 당장 내려서 저리 돌아가시오. 영감, 근데 이게 무슨 소란이오? 응? 야, 박이방, 이게 무슨 소란이냐? 예, 글쎄 우리가 길을 다 정비해뒀는데 웬 노인네 하나가 소를 타고 와선 죄다 망쳐놓고 있습니다요. 게다가 내리라는데 내리지도 않습니다요. 어허, 진이 영감, 사또는 고을 백성의 어버이거늘. 도대체 당신네 고을 백성들은 왜 저 모양이오? 예의를 모르네. 저 영감 좀 봐라. 사또가 둘씩이나 이곳에 앉아있는데 오만불손하게 시끄러운 소를 타고 지나가며 분위기도 죄다 망쳐놓다니. 이웃 현감 앞에서 이런 창피를 당하니 부끄러움에 얼굴이 빨개진 진이 현감은 술도 한 잔 마셨겠다. 호기롭게 호통을 치기 시작했다. 여봐라, 저 무엄하게 소를 타고 가는 저놈을 썩 가서 끌어내리지 못할까? 하지만 그 노인은 호통을 치든 말든 요요히 소를 타고 갈 뿐이었다. 물론 소 역시도 똥을 뿌직뿌직 야무지게 싸주면서 말이다. 저 고이한 내 이놈, 무엄하게 소를 타고 사또 앞에서 그대로 지나가다니 썩 내려 엎드려 빌지 못할 거. 하지만 요지부동인 노인, 여봐라, 당장 저놈을 소에서 끌어내리거라. 감히 사또 말을 무시하다니. 이놈아, 아무리 늙어서 노망이나 따기로서니 못하느냐. 곤장 맞고 사단 나기 전에 얼른 내려와 빌거라, 냥냥.
그래도 무시하고 지나려 하니 속옷비를 잡고 물었다. 도대체 너는 어디 사는 누구더냐? 혹 귀머거리더냐? 이 노망난 늙은이야. 빨리 대답하지 않으면 확 잡아 끌어내린다. 너 때문에 우리 이번 주 휴가는 다 날아갔다 이놈아. 순간 노인은 관속들을 쓱 둘러보더니 눈을 빛내며 입을 열기 시작했다. 이보게들, 그대들은 이 늙은이에게 어찌 그리 말이 짧은가? 집안에 어른들 하나 없는 호로 자식들이구나. 냥냥. 순간 아정과 관속들은 어안이 벙벙했다. 그래, 내 이름이 그렇게들 궁금한가? 이 하찮은 늙은이 이름을 물으니 알려는 드리겠네. 사또에게 온양 사는 맹꼬불이 소 타고 지나가는 중이라 전하게다. 냥냥. 맹꼬불? 크크. 그리고 아무리 사또라 할지라도, 아니 그 어떤 권력자라 할지라도 백성이 제 땅에서 가고자 하는 길까지 막아설 수 없다고도 이르게다. 이리야, 소야, 갈 길 바쁘구나. 온양 사시는 어머니께서 기다리신다. 어서 가자. 야. 아정과 관속들은 노인이 지나쳐 사라질 때까지 여전히 어안이 벙벙하고만 있었다. 한낱 무식한 늙은 농부인 줄로만 알았는데 저리 강렬한 눈빛과 목소리로 살이 분명한 말을 하다니. 야, 니들 뭐 하는 거야? 저기 저 노인네 그냥 가잖아. 사또. 뭐야, 왜 그래? 사또, 방금 늙은이가 온양 사는 맹꼬불이 제소 타고 간다 전화하였습니다. 뭐? 맹꼬불? 하하하하, 별 이상한 이름도 다 있구나. 그러나 아까부터 벌벌 떨던 박이방이 대답했다. 사또, 아래옵기 황송하오나 맹꼬불이라 함은 곧 맹정승 대감을 가리키는 말인 줄 아래요. 무엇이라? 그럼 아까 그 노인이 정승대감이라고? 예, 그러합니다. 맹정승 대감의 호가 고불이라 하여 백성들은 그저 꼬불이라 부른다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 불사. 머리가 띵했다. 술은 또 참 신기한 것이 그 좋던 판단력도 순간 흐려지게 만드는 것이다. 두 현감은 부들부들 떨기 시작했다. 한양으로 진출하기는커녕 당장 모가지가 달아나도 할 말이 없었다. 그 순간에도 머리를 굴린 양성현감. 어서 가서 빌어야겠다. 난 옆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뭐시오? 이런 고얀, 내가 너 때문에. 내가 먼저 가서 빌 테다. 두 현감은 황급히 자리를 나서다가 그만 연못가에 놓아둔 인디웅을 둘 다 뻥 하고 차버렸다. 퐁당하고 빠진 인디웅은 순식간에 모습을 감추었다. 이후 이 연못은 인치면으로 불렸다. 더욱더 사색이 된 두 현감. 임금께서 하사하신 현감 도장을 잃어버리다니 자리에서 쫓겨난 것은 당연한 일이다. 백성들의 고열을 빨며 접대의 신이었던 둘은 결국 접대로 망한 것이리라. 때는 바야흐로 나라의 기틀을 잡고 문민 정치를 이룬 그 유명한 세종대왕의 시절. 세종대왕이 이렇게 조선 최고의 임금 반열에 오른 이유는 그 첫째는 뚝심 있고 강직했던 황희정승이 있었고, 다음으론 섬세하고 예술가의 기질이 있었던 맹사성 정승이었다. 맹사성 정승의 고향은 충청도 온양이었는데 늙은 어머니에 대한 효심이 지극했던 그는 틈이 나면 꼭 어머니를 뵙고 왔다고 하는데 행차에 소진되는 세금도 아까워 도보로 이동하거나 종종 소를 타고 다녔다고 한다. 그러니 접대를 하려던 현감들은 상상이나 했겠는가. 허름한 농부인 줄 알았던 노인이 바로 자신들이 기다리던 정승이었다는 것을. 그러니 목이 빠져라 기다렸지만 만날 수 없었던 것이다. 이처럼 평생 청렴했던 그는 백성들에게 큰 사랑과 존경을 받았고, 그가 죽자 세종대왕이 직접 그의 집까지 찾아와 울었다고 한다. 전설의 고냥 구독자 여러분, 한 번뿐인 인생, 저 두 현감처럼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부모님께 효도하고 가족과 친구들에게 베풀며 즐겁게 사시기 바랍니다. 물론 전설의 곤양에게도 구독과 좋아요, 댓글을 베풀어 주신 분들께 이 복인 3주를 대접하겠습니다. 냥.